드디어 쿼터리 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더 모델러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겨우 하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예, 쿼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3 스테이트먼트 모델링을 쿼터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 문제는 3 스테이트먼트 모델링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 애뉴얼로 하는 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 쿼터리 모델링은 더 헷갈립니다. 예.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진짜 쿼터리 모델링 처음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애뉴얼로만 해도 진짜 헷갈리는데, 우리 휴젤 그 101 수업 듣고 오신 분들 헷갈릴 텐데, 그냥 솔직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보세요 하면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다 이제 쿼터리까지 들어오면 너무 이제 복잡해서 제가 미루다가 이제 파이낸셜 모델링 301 나오고 401 나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쿼터리 모델링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우리 보통은 애뉴얼 포캐스트를 많이 기본으로 합니다. 뭐 M&A가 됐든 간에 어떤 종류의 모델링이 됐든 간에, 뭐 대체 투자가 됐든 간에, 주식이 됐든 간에 애뉴얼 포캐스트가 가장 기본이지만 두 가지 경우에 쿼터리나 아니면 먼슬리 포캐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상장 주식 관련 모델들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왜 우리가 쿼터리 모델링을 하냐면은 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매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주죠. 네, 그런 실적 발표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주식이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쿼터리 모델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시면은 항상 쿼터리 추정이 들어가 있고요. 에퀴티 리서치의 우리 주식 리서치 보고서들이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쿼터리 모델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다루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기업 내부 모델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더 모델러스도 1인 기업이지만 거의 직원이 없거든요. 저희 도와주시는 뭐 파트타임 분들 계시긴 하지만 거의 뭐 1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매출은 이렇게 되고 비용은 이렇게 써야지, 뭔가 나름대로 모델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더 모델러스 운영한 지 제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는데 이거를 이얼리로 포캐스트를 한다? 너무 텀이 길죠. 그래가지고 보통 특히 초창기 기업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고요. 먼슬리로, 월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뭔가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실적에 대한 목표치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을 짠다든지, 사업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IR 자료를 만든다든지, 투자를 모델링을 한다든지 등등등, 밸류에이션을 한다든지 등등등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그런 실적 추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길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이게 이제 4배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4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길 거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쿼터리 포캐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year to date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명확하게 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쿼터리 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뭔가 어떤 회사를 애뉴얼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2분기까지, 1분기까지,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이미 나온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풀 이어로는 안 나왔는데 상장사여가지고 실적이 한두 세 분기 정도는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으면은 거기다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 year to date extrapol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냥 2023년을,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한 반 정도 나온 실적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휴젤 그 102 수업에서 한 것처럼 그냥 풀 이어를 모델링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더 좋은 거는 이왕이면 이미 2분기,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이왕이면 그 데이터를 뭔가 활용해서 좀 연관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애뉴얼라이즈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year to date extrapola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해당 분기들의 수치들을 연환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이 100이었고 캐펙스 50, 감가상각비 25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1분기가 100이었으니까 4분기 하면은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2022년에는 40 곱해가지고 매출액은 400, 200, 감가상각비는 100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물론 이런 작업해줄 때 당연히 우리 시즈널리티, 뭔가 계절성이 있는 산업 혹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기별로 지금 이미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 거를 뭔가 조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네. 자,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 항목들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산, 우리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은 두 가지 방법 있지만, 정석은 우리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석은 그거를 이제 레컨실레이션,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 이제 정석이고요. 이거 1075라는 숫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형자산이 1분기 말에 1000이었고, 자, 3분기 동안 캐펙스 얼마 들어갔어요? 150만큼 들어갔고, 감가상각비는 남은 3분기 동안 75만큼 들어갔죠? 150 더하고 75 빼가지고, 1075가 유형자산이 레컨실레이션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줘요. 그쵸?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밸런스시트 아이템들은 가장 최근에 그냥 발표한 그 숫자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재무상태표에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100% 계산식이. 하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까지 만약에 데이터가 나왔다.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으면 얼마 곱해줘야 돼요? 3분의 4씩 곱해줘야 되죠? 3으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해서 연산화를, 연율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율화를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위에랑 마찬가지로 연율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레컨실레이션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마지막 수치 가져다 써도 되고, 그거는 동일하겠습니다. 이런 YTD 엑스트라폴레이션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엑셀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워낙 뭐 단순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따로 안 다룰 건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게 되는 분기별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굳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고 우리가 2, 3, 4분기를 각각 다 추정을 어차피 해줄 거면은 그냥 4개 더하면은 그게 풀리어가 되겠죠. 굳이 이렇게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로 추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합산해 가지고 이제 풀리어 데이터를 구하는 그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될 거고요. 이 YTD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애뉴얼인 경우에 분기별 추정을 안 하고 애뉴얼로 할 건데 데이터가 여기까지만 발표났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한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쿼털리 모델링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기별로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추정하는 거고, 자, 분기별로 추정하는 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 분기별로 먼저 추정을 하는 거야. 아까 설명드렸듯이, 먼저 1분기 얼마 나올까? 다음 연도 2분기 얼마 나올까? 3분기 얼마 나올까? 4분기. 각각 추정한 다음에 더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풀리어를 먼저 추정한 다음에 분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 아까 우리 엑스트라폴레이션이랑 되게 조금 유사할 수도 있죠. 나누기 4 해가지고 2023년 그냥 풀리어로 추정한 다음에 나누기 4 해가지고 매출액을 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정석은 어느 쪽일까요? 정석은 분기별로 추정해서 합산해주는 게 당연히 더 논리적이고 정석이긴 하겠죠. 특히 어떤 경우에 이게 더 편할 거냐면요, 회사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막 분기별로 주거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걸 추정할 때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이게 더 용이하겠습니다. 혹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모델링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래 방법은 요게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혹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추정할 때 이제 또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지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즈널리티에 대한 분석이 이제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저희 잠시 뒤에 다룰 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즈널리티를 조금 고려할 만한 회사를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뭐 1분기가 엄청 성수기다. 아니면 저희 더 모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되게 성수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수업하면서도 파악을 못해요. 제 사업에 대해서도. 근데 3분기가 되게 성수기예요. 그러면은 4분의 1씩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풀리어로 추정하고 나면은 3분기는 조금 세게 잡고 뭐 2분기는 조금 약하게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즈널리티에 대한 분석이랑 적용도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용단에서는 또 이런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용단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냐면은, 자, 비용은 보통 매출액에 대한 뭔가 퍼센티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요거 풀리어로 해가지고 뭐 4분의 1씩 나눠준다? 그러면은 매 분기에 뭔가 마진율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매출액도 이렇게 하고 비용단도 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포캐스트 해가지고 다 위에 숫자가 막 다 다른데, 비용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매출이랑 비용이랑 대응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보통 비용단에서는 또 이런 포캐스트는 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엑셀 예제 가서 조금 더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와 닿을 거고요. 참고로 엑셀 가시면은 이제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엑셀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쿼터리 모델링 제가 아직 몇 시간 정도 나올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사실상 3스테이트먼트 모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정치는 굉장히 대충 넣을 거고 분석에는 힘을 안 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수업 자료 다운로드 하는 곳 가셔서요, 쿼터리 모델링 파이낸셜 로 데이터, 파이낸셜 모델링 쿼터리 로 데이터를 받으셔서 우리 수업 자료 다운로드 혹은 홈페이지에 자료실 가셔서 받으셔서 저희 쿼터리 모델링 지금부터 엑셀 가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